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내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2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여파로 모기지 금리가 2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어섰습니다. 보건당국이 빠르면 다음 주에 방역과 관련 마스크 지침을 완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범죄율은 치솟고 있는 반면 뉴욕 경찰에 대한 예산은 줄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진다는 소식입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이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현신이 의심스럽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이 올해에도 진전 없이 다시 동결됐습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중국 귀화 올림픽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노볼 국가대표 클로이 김에 대한 인종차별 피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6일 새벽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LIRR 열차 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세 남성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서 20대 남성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새벽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 안에서 20세 남성 유세프 스테인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당시 스테인은 맨하탄 펜스테이션으로 가는 열차의 출발역인 론콘코마 역에서 열차에 올라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테인과 동행한 용의자가 갑자기 스테인에게 수차례 총격을 가한 후 도망쳤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국 케빈 베이러 수사관은 기차역에 있는 CCTV 영상에는 용의자가 피해 남성과 동행하는 모습이 찍혔다며 두 사람은 일행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Two people involved, the shooter and the victim, appeared to have been traveling together and they appeared to have known each other. This is not a random event. No other passengers were in danger. There were only 2 or 3 passengers on the train at the time. They were not in danger. 조용한 새벽 시간,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열차 안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리자 열차 안에 출발을 기다리던 승객들은 공포에 떨며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현재 경찰과 MTA 측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용의자는 오늘 오전까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 남성의 시신은 낮 12시쯤까지 열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론콘코마역 1번 트랙의 운행이 폐쇄됐습니다. 뉴욕시는 급증하는 총기 범죄와 관련해 강력한 총기 범죄 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총격과 폭행 사건은 연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2년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를 넘어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예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소식 안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주 모기지 금리가 2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미국 모기지은행협회 MBA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16일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고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이달 첫째 주 3.8%에서 지난 11일 끝난 둘째 주 4.05%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비드-19 이전인 2019년 10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앞서 모기지 금리는 연준이 코비드-19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하고 국채와 주택담보부 증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면서 오랫동안 2%에서 3%대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의 그늘이 경제를 드리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7.5% 급등하며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연준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을 예고했고 이에 대한 여파로 모기지 금리도 덩달아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한편 연준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월보다 1.0%, 전년 동월보다 9.7% 각각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최대 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백악관이 팬데믹의 위기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보건 당국이 빠르면 다음 주에 방역과 관련해 마스크 지침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능력 면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팬데믹의 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마스크 착용 지침 업데이트를 위한 세부 사항 조정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CDC는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토대로 감염률이 높은 지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 검토는 코로나19 대세종인 오미크론 감염 감소 추세와 이에 따른 각 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따른 것으로 CDC는 특정 지역의 중증 질환과 입원 정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또 백악관이 다음 달 1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전에 마스크 지침 업데이트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NBC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는 메인주를 제외하고 미 전역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를 비롯해 뉴저지,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오리건, 펜실베니아주 등 비교적 엄격한 방역 수칙을 시행해오던 주정부들도 최근 잇따라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방역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수 기업 역시 백신 접종 직원들에 대한 마스크 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새 회계 연도의 뉴욕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의 범죄율이 치솟는 요즘 뉴욕 경찰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16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985억 달러 규모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 회계연도에 1,065억 달러 대비 약 7.5% 줄어든 것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시 기관에 3%씩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간극 제거 프로그램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20억 달러 규모를 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행정 예산안은 범죄 해결과 공공안전, 공평한 경제 회복, 낭비 없는 지출 등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경 NIPD 예산 확대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NIPD 예산 관련 질문에 돈을 더 쓰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NIPD에는 54억 달러가 배정돼 현 회계년도 56억 달러 대비 2억 달러 줄었습니다. 뉴욕에서 최근 연이은 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도 경찰 예산 삭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해 선거운동 때부터 경찰 예산 삭감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이번 예산안 발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대신 일하는 젊은 뉴요커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2억 5천만 달러로 확대해 세금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 교통비를 할인하는 페어페어스에 7,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엔 세금 공제를 하는 등 양육 부담 때문에 일자리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들을 고려한 예산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욕시에서 아이젠을 표적으로 하는 증오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애덤스 시장의 아이젠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이 의심스럽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안을 표적으로 하는 증오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애덤스 시장의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이 의심스럽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의 온라인 매체 고다미스트는 에릭 애덤스 시장은 홈리스 남성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한인 여성 크리스티나 유나 리 씨의 피살 사건을 규탄하는 지역 정치인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차이나타운 살인사건 이후 애덤스 시장의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헌신이 의심스럽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애덤스 시장은 차이나타운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다른 시장실 관계자를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또 시장은 끔찍한 사건이다, 아시안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있다는 짤막한 성명서만 발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숨진 이 씨가 사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유린 리우 뉴욕주 하원 의원은 아담스 시장의 성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우 의원은 성명서는 3줄짜리 응답뿐이었다면서 아담스 시장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잔인성과 팬데믹 시작 이후 아시안 커뮤니티가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며 시장을 비난했습니다. 이 씨의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지난 13일 아담스 시장은 패션쇼 참석, 슈퍼볼 파티 참석 등 공식 행사가 많진 않았지만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동결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EA 순위를 제외한 전 순위가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해 더 심화된 모습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2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 직계가족 EA 순위를 제외한 가족이민 영주권 모든 순위가 비자 발급 우선일자,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EA 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오픈 상태로 유지된 가운데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보다 2개월 진전한 2021년 12월 1일로 사실상 오픈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외에 시민권자 성년 미혼 자녀 1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 2비순위, 시민권자 기혼 자녀 3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4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은 2020년 9월 이후 전 순위 오픈 상태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에서 5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습니다.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 이민비자의 경우 연방의회 2021-2022 회계연도 단기 예산안이 오는 18일로 만료됨에 따라 3월 문호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발급 불가인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의회가 오는 3월 11일까지 유효한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향후 예산안과 연계해 발급 재개가 정해집니다. 또 지난해 6월 30일로 종료된 취업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단기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발급 불가를 유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스노볼 국가대표로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출전해 10일 금메달을 딴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킴의 인종차별 피해 호소와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종범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클로이 킴이 본인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 얘기한 것은 용기 있는 일이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증가했는데도 백악관의 대처가 미흡한 것 같다는 취재진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종범죄 관련 태스크포스를 설치했고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고위급 참모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인종범죄에 계속 목소리를 내고 엄중한 조치를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4년 전 평창 올림픽에 이어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부분 2연패를 한 클로이 킴은 아시아인에 대한 잔인한 폭행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모가 살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등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인종차별 피해를 겪고 있다고 최근 토로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혐오와 극단주의 연구소는 지난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전년에 비해 3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인들이 당면 최고 과제로 인플레이션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꼽아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이민자 문제 12%, 코로나19 10%, 기후변화 9%, 투표법 개정 8%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 급등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3%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수가 감소해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조짐을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1월 26일에서 2월 7일 코로나19에 걸려 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이들은 77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전 2주 875만 명보다 98만 명 줄은 것입니다. 당시 875만 명이라는 규모는 인구조사국 코로나19 대확산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컸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려고 일을 그만둔 이들은 505만 명으로 27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을 하지 않은 이들도 20만 명 줄었습니다. 자신의 일이 해고되거나 고용주가 코로나19로 사업을 잠정 중단 또는 아예 폐업해 일하지 못한 이들은 125만 명 감소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의 여파로 뉴욕주의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뉴욕시의 고교 졸업률이 높아졌습니다. 16일 뉴욕주 교육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 뉴욕시 공립고교 졸업률은 81.2%로 전학년도 78.8% 대비 2.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학년도에서 2021학년도 뉴욕시의 아시안 고교생 졸업률은 91%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백인이 82%, 흑인 79%, 히스패닉 학생들이 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은 지난 2019년에서 2020학년도부터 고교 졸업 자격 시험인 리전트 시험을 2년 연속으로 제외해 졸업 자격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코비드-19 확산 우려에 시험이 대부분 취소되고 리전트 시험을 치러야 했을 수업을 들었을 경우 수업을 패스하거나 이전 학기에 수업을 패스했으나 시험을 치르지 않았을 경우 리전트 시험 없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돼 졸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내에서 난폭한 행동을 한 승객의 머리를 주전자로 2번 내려친 승무원에 대해 항공사 측이 승무원의 행동을 칭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15일 아메리칸 항공은 LA에서 워싱턴 DC로 가던 도중 기내에서 50세 남성이 자신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성은 승무원의 음료 카트 위에 포크와 나이프를 휘두르고 샴페인병을 깨려 하며 비행기의 비상 출구를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위협을 느낀 승무원이 커피 주전자로 남성의 머리를 2차례 때려 제압했고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 신분의 승객을 포함해 다른 승객들이 남성을 제지했습니다. 이 난동으로 비행기는 캔자스주에 비상 착륙했고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돼 승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메리칸 항공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상황을 처리해준 승무원에게 고맙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